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바로 젠슨 황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의 이름은 단순한 CEO나 사업가를 넘어 AI, GPU, 혁신 미래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예요. 엔비디아 NVIDIA의 창업자이자 CEO, 그래픽스 칩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AI 인프라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엔비디아는 AI 붐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고, GTC 2026 키노트에서 블랙을과 베러 루빈 아키텍처를 공개하며 2027년까지 AI 컴퓨터 수요를 1조 달러 규모로 전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젠슨 황을 부자 CEO, AI의 왕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는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시절 이민자의 역경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첫 번째 원칙 사고, 끝없는 실행력, 그리고 극한의 겸손과 끈기를 가진 한 인간입니다.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어떻게 전 인류의 AI 시대를 열었는지, 동시에 실수도 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성장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영상에서는 젠슨 황의 배경부터 사고방식이라는 습관, 기업 철학, 리더십,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까지 총 7가지 핵심적인 면으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각 부분마다 그의 실제 에피소드, 직접적인 발언, 평범한 사람들과의 뚜렷한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까지 자세히 담았어요. 특히 2026년 현재 AI 메달 오브 아너를 수상하며 기술 분야 최고의 영예를 아는 그의 행보는 여전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젠슨 황에 대해 더 알게 됐다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 자신의 삶과 목표에 큰 영감을 받고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천천히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젠슨 황은 대만에서 시작된 이민자의 불굴의 도전자입니다. 1963년 2월 17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화학 엔지니어,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5살 때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했고 베트남 전쟁 여파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9살 때 부모님은 그와 형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삼촌과 이모가 사는 워싱턴주 타코마로 혼자 떠난 그는 곧 켄터키의 오나이더 펩터스트 인스터튜트라는 기숙학교에 보내졌는데, 이는 문제아를 위한 개혁학교였습니다. 삼촌이 실수로 명문 프랩스쿨로 착각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매일 기숙사 화장실 청소를 맡았고 심한 왕따와 괴롭힘을 견뎌야 했어요. 내 어린 시절은 지옥 같았다고 나중에 회상할 정도로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는 그 역경을 성장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오레곤으로 가족이 재회한 후 고등학교를 16살에 조기 졸업하고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스탠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대학 시절에는 데니에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고난을 평생의 핑계로 삼지만 젠슨 황은 그 경험을 겸손과 끈기의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어떤 일도 나에게는 너무 낮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리더십의 핵심으로 휴밀리티, 겸손을 강조합니다. 이 첫 번째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해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 역경이 나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까? 를 생각해 보세요. 젠슨 황처럼 작은 고난을 첫 번째 원칙, 사고의 토대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리에게 배경이 아니라 선택과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그는 데니스 식당에서 시작된 초기 사업가입니다. 스탠퍼드 석사 졸업 후 LSI 라직과 AMD에서 칩 설계자로 일하던 그는 1993년 30살에 크리스 말라초프스키, 커티스 프리엠과 함께 엔비디아를 창업했어요. 창업 장소는 샌호세의 데니스 식당이었고 초기 자본은 $4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회사 이름은
MVISION이었으나 화장지 브랜드와 겹쳐 MVIDIA로 바꿨죠. 목표는 PC용 3D 그래픽스를 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래픽스는 단순한 게임 액세서리로 취급받던 시대였지만 그는 3D 그래픽스가 컴퓨팅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초기에는 MV1 칩 실패로 회사 존폐 위기까지 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GFORC 시리즈를 개발하며 게이밍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1999년 상장 후에도 그는 모든 성공을 다음 도전에 재투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첫 실패에 좌절하거나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지만 젠슨 황은 실패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며 계속 전진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가장 큰 교훈은 한 번의 성공을 다음 미션의 디딤돌로 삼는 실행력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이나 프로젝트를 꿈꾼다면 데니스 식당처럼 소박한 시작에서부터 인류가 필요한 기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길을 갔다.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는 태도가 핵심이에요. 세 번째, 젠슨 황은 그래픽스와 게이밍을 혁신한 GPU의 아버지입니다. 엔비디아의 초기 성공은 GFORC 그래픽 카드로 시작됐어요. 그는 단순한 빠른 그래픽이 아니라 병렬 처리 능력을 극대화한 GPU를 만들어 게임을 넘어 과학, 영화, 의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PC 게이밍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우며 엔비디아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CEO들이 단기 매출에 만족할 때 그는 GPU는 미래 컴퓨팅의 엔진이라는 장기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의식을 그는 이미 CUDA/COMPUT 유너파이드 디바이스 아커텍처 플랫폼을 개발하며 GPU를 그래픽스 전용이 아닌 범용 병렬 컴퓨팅 도구로 재정의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엔비디아의 GPU는 게이밍부터 전문 렌더링까지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점은 기술을 재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 기술이 지금 용도 외에 어떤 분야에 쓰일까? 를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젠슨 황의 그래픽스 혁신은 한 분야의 전문성이 다른 분야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그는 AI 시대를 연 CUDA와 데이터 센터의 선구자입니다. 2006년 CUDA 출시로 GPU를 AI 학습에 최적화한 그는 2010년대 딥러닝 붐을 정확히 예측하고 투자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했어요. 2026년 GTC 키노트에서는 블랙웰 플랫폼과 베라 루빈 아키텍처를 공개하며 에이전틱 AI 자율, 에이전트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을 위한 차세대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AI는 인류의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단언하며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로 재정의했습니다. 2027년까지 AI 컴퓨트 수요를 1조 달러로 전망한 것도 그의 장기적 통찰력입니다. 평범한 리더들이 단기 트렌드를 좇을 때 젠슨 황은 첫 번째 원칙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오늘의 조건에서 새롭게 조합하라고 강조해요. 이 피벗은 우리에게 변화의 물결을 미리 읽고 준비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매일 지금의 기술이 5년 후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를 고민해보세요. 다섯 번째, 젠슨 황은 겸손과 압도적 실행력을 겸비한 리더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평평한 조직 구조로 유명해요. 60명 이상의 직접 보고자를 두고 10일 미팅을 거의 하지 않지만 모든 직원에게 상위 5가지 고민을 이메일로 보내라고 독려합니다. 어떤 일도 나에게 너무 낮은 일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직접 화장실 청소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을 실천하죠. 사람을 해고하기보다는 위대함으로. 고문한다 토처댐 투 그레이트너스는 유명한 발언처럼 실패를 성장 기회로 삼고 직원을 끝까지 키웁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며 가족에게 엄마가 90% 육아를 했다고 솔직히 인정할 정도로 워커홀릭이지만 가족 재킷 차림으로 키노트에서는 친근한 모습도 있습니다. 평범한 CEO들이 권위로 관리할 때 그는 투명성과 추론 과정 공유로 직원을 성장시킵니다. 이 면에서 배우는 점은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도 팀을 이끌 때 내가 먼저 낮은 일을 해보자는 태도를 실천해보세요. 여섯 번째, 그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철학을 실천하는 인간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의 이혼 없이 아내와 함께하며 두 자녀가 최근 엔비디아에 합류하기도 했어요. 그는 내 목표는
놀라운 사람들이 삶의 작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일 2026 메달 오브 아너 수상, 캘리포니아 부유세 제안에 완전히 괜찮다고 밝히며 사회적 책임을 보이기도 했죠. 네서스는 약 1600억 달러로 세계 8위지만 여전히 데니스 식당 시절의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철학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실패를 감수하라, 문제를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라입니다. 인간적인 면은 우리에게 성공해도 본질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7번째, 젠슨 황은 AI 미래를 열고 교훈을 주는 토전자입니다. 대만 출신으로서 미중 긴장 속에서도 기술 중립을 지키며 글로벌 리더가 되었고 2026년에도 로보틱스, 자율주행, 과학 컴퓨팅까지 확장 중입니다. 논란의 공급망 이슈도 있지만 그는 항상 진실과 혁신을 우선합니다. 그의 삶 전체는 불가능은 없다. 다만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젠슨 황이라는 인물을 7가지 면으로 깊이 있게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만든 끝없는 도전자이자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겸손과 실행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영감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젠슨 황에게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느꼈나요? 가장 배운 점은 겸손이다. 실패를 성장으로 삼는 태도다처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읽으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젠슨 황 같은 도전을 시작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멋진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